1번 보시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세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적는 거고요. 저기 자본만 순액이에요. 그래서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 그랬죠? 상계 처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앞뒤가 바뀌었어요. 자본잉여금이 주식이고 이익잉여금이 영업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기준으로 해서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선일자 수표.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선일자 수표입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보시면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그 다음에 무슨 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자기합 수표 맞고요. 선일자 수표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일자 수표는 어음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표도 아닙니다. 우표는 통신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개. 그래서 이거 나오면 선일자 수표 되게 잘 나와요. 선일자 수표는 포함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수표는 포함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요, 요거는 저기 뭐냐,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익이 3만원이래요. 이익이 3만원이 아니고 30만원. 근데 거기 보시면 매출채권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매출채권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면 이익도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7만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도 감소했대요. 미지급은 부채예요. 그러면 부채가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래서 더하기 5만원 해서 28만원. 4번.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나올 때마다 얘네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시험장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늘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부채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잖아요. 나눌 때 몇 년 기준이죠? 1년 기준이죠. 거기에 1년 기준이 빠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부채는 과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전 직원이 다 그만두면은 줄 수 있을 만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우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주석. 왜냐면 이게 충당이랑 우발이랑 같이 잘 내요.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질적 특성.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에 6번은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에는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그 다음에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도색이 페인트 칠이잖아요. 그 다음에 7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산표는 요게 시산표예요.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나오는 걸 시산표라고 해요. 그래서 시산표가 하는 역할은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잔액이 차변에 남는 건 자산과 비용이에요. 왜냐면 잔액은 무조건 이쪽에 남아요. 증가 쪽에. 그 다음에 분계는 거래의 이중성에 입각하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되어야 한다. 맞고요.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산표 오류는 금액이에요. 근데 거기는 계정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8번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요. 여기로 가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러면 요 옆에 자본이여금이라고 있어요. 자본이여금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정답은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래서 30만원, 25만원, 35만원 해서 90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계장치. 그래서 기계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대한일은 수리해서 재사용하면은 35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5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15만원 받고 60만원짜리 살 수 있죠.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하면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 거예요? 옛날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 샀는데 이거는 옛날에 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35만원 쓸 거냐, 15만원 쓸 거냐, 60만원 쓸 거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개는 과거 거예요? 현재 거예요? 현재죠. 그래서 과거와 관련된 건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메모런가라고 나오면 옛날 거 찾으시면 돼요. 옛날과 관련된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 외운 적 있어요.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정답 4번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동하고 고정. 변동하고 고정으로 요걸 나눠주는 걸 이중 배분율법이라 그래요. 왜냐면 이거 기준이 두 개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운 적은 없어요. 저희가 하는 거는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그 위에 있는 직접, 단계, 상호가 단일 배분율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완성품 환산량. 그래서 보시면 우리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말이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죠. 그러면 두 개 공식이 같아지려면 얘가 없으면 되잖아요. 초. 근데 이거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한 3년에 한 번.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액이 1점.
보시면 우리 저기 뭐냐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움직인다 변동비, 일정하다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거기 보시면 총액이 일정이잖아요. 총액이 일정이면 무슨 비예요? 고정비예요. 라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의 포장비는 변동비, 전력비도 변동비, 보험료만 고정비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환급. 일단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환급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해주냐면은 이제 일반 환급이 있는데 요거는 30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에 있는 조기 환급은 15일이에요.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기 환급의 특징은 수출이나 시설 설비 같은 거 투자하실 때 이쪽에 이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매월,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마음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3월에서 4월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3월은 무슨 신고죠? 예정 신고죠. 4월은 무슨 신고예요? 확정 신고예요. 이 두 가지를 섞는 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근데 왜 3번이냐면 항상 우리는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15일 이내에 돌려주는 거지 신고는 항상 25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맞아요. 여기 시설 설비 투자가 사업 설비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요런 거는 날짜 때문에 시험에 은근 잘 내요.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급 시기.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1번 맞고요. 무인 판매기는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치할 때, 그래서 돈 꺼낼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투입할 때가 아니고 돈 꺼낼 때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장기할부 판매 맞는데 3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 얘네가 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래서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돈 꺼낼 때. 요것도 은근 잘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 풀면서 그냥 하나하나씩 익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 외우려면 한 9개인가 10개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답 위주로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15번 영세율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영세율은 수출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세율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조기 환급이에요. 그래서 15일이고 그 다음에 환급이 가능한데 무슨 환급 해주는 거예요? 조기 환급. 그리고 영세는 4가지 있었죠.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도 이론에서 가끔씩 나오는데 매출의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예요. 근데 매출의 영세는
무슨 세금 계산서 발행하셔야 돼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왜냐면 항상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항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이냐 영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여기 보시면 거래처 등록하셔서 350 주 스마일, 그 다음에 동시 403815105, 대표자 이름은 광미경. 이거 넣으실 때는 저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오타만.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 2336 은산동.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처별 초기이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여기에서 하면 되죠. 거래처별 초기이월 가시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가셔서 국제무역이 3,800, 영진이 2,700. 그리고 여기 꼭 보시고요. 차액.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가셔서 한국이 7,000, 한빛이 2,350.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원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재무, 상태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일단 정기분 원가 명세서 가셔서 교육훈련비 얼마 누락했대요? 150. 그래서 150 치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예요? 7,515. 그 다음에 나가시고 손익계산서 여기 가셔서 여기 7,515 치고, 그 다음에 단기순 이익 가셔서 1,323만원.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잉여금 가서 여기를 1,323만원으로 고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 5,112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넣으면 이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월 이익 잉여금을 5,112만원 넣었더니 대차차액 안 뜨죠? 그러면 뭐 했다? 맞았다. 그리고 시험장 갔는데 순서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일단 빼고 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되는 거에 시간 오래 잡아 먹으면 다른 거 풀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일반 전표.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8월 2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계약. 그래서 계약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는 쓸데없는 말이고요. 계약금 줬죠? 먼저 줬다. 선급금. 풍함. 그 다음에 수표 발행했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9월 1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제. 그리고 기억 안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셔서
면제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뭐라고 쓰세요? 면제라고 쳐요. 뜨잖아요. 항상 힌트는 지문에 있어요. 근데 그게 힌트인지 아닌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왠지 요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외상매입금 2,500 안동.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2,000. 그리고 채무를 면제받았다 그랬잖아요. 채무가 갚을 돈이에요. 면제는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힌트예요. 채무를 뭐 받았다? 면제받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의 특징이 힌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는 사람 매미잖아요. 그래서 힌트를 주고 싶으면 하나라도 더 주는 거고, 난 요번 시험에는 힌트를 안 줄 거야. 그러면 힌트가 되게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불복입니다. 왜냐면 오락가락해요. 무조건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닌지라.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세무 가서 많이 하긴 할 건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분계가 키포인트는 3번하고 6번이에요. 실제 시험장 가실 때쯤 되면 1번하고 2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어느 정도 맞추시거든요. 근데 3번하고 6번은 자주 안 나오는지라 이런 건 따로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 발행. 요걸 일단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건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 그래서 요때 비용 쓰시면 안 되고요.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야 됩니다. 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자본금 2,500. 그 다음에 차변의 보통예금 5,000. 그래서 결론은 2,500만원 비싸게 발행했는데요. 현금으로 얼마 쓰셨죠? 50만원 쓰셨죠? 그러면 2,500 이익에서 50만원 쓰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50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익에서 뭐 한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주식 발행 초과금 2,400 얼마요? 50.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출장. 그리고 12월 4일에다 밑줄 치세요. 이렇게 나오면 꼭 여기 가셔야 돼요. 몇 월 며칠이요? 12월 4일 갔더니 가지급금 홍길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출장 갈 때는 가지급금이고요. 갔다 오시면은 여비 교통비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비 교통비 125만원. 이제 800번대예요. 왜냐면 제품의 수출, 물건 팔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있으니까 800번대. 그리고 지문을 봤을 때 5인지 8인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800번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800번대로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25만원은 반납하셨대요. 그 다음에 출장 갈 때 쓰는 거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홍길동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2월 1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두 번째 줄 끝쪽에 제조 123,750원, 관리 82,500원,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직원이 내는 세금은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20만
6,250원. 그 다음에 제조는 몇 번째예요? 500번째. 복리후생비 123,750원. 그 다음에 관리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82,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내셨죠? 현금 냈죠? 412,2,500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1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투자 목적 토지. 요것도 그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오는데 토지나 건물 나오면 영업용이면 토지 건물이고요. 지금처럼 투자나 아니면 비영업용이라고 나오면 투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거 나오면 잘 틀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있어요. 진짜 그렇게 나오면 잘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계정 과목을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나왔을 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솔직히 확률적으로는 안 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4억 7천. 그 다음에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4억 5천 우주. 그 다음에 보통예금 2천만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몇 번이요? 3번. 메인 매출 전표. 거기 8월 21일 매출의 과세 소이역.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2천.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남이 발행한 어음 무슨 어음이죠? 받을 어음이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1200이고 우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외상매출금 1,000만원.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지문에 거래처가 지금처럼 다른 데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디까지 거래처를 설정할 것이냐 그거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처 잘못 잡으면 분계 맞아도 틀린 거 되기 때문에 거래처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부분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10월 1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 직수출은 수출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의 수출. 필립스 대변에 3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3,600 나와요. 그래서 제품 매출 3,600.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3,600. 그 다음에 11월 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200cc. 몇 cc 넘었죠? 1000cc 넘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불공, 전진역,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리고 불공일 때는 합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합치면은 242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죠.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예요? 2420.
그 다음 문제 11월 17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영수증이요? 현금 영수증. 그래서 보시면 어디 갔어? 여기가 아니구나. 팔았으니까 매출의 현과 오미자. 대변의 제품 매출 79. 그 다음에 세금 79,000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팔았죠? 현금 869,0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12월 1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원재료에 세금 계산 서면은요, 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매입의 과세예요. 그래서 매입과세 삼춘여, 차변의 원재료 230, 그 다음에 세금 23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현찰로 153만원이었고요. 어음이면 무슨 어음이요? 지급 어음 100. 그 다음에 12월 24일은 거기 보시면 삼양전자로부터 영업부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할 노트북 우리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뭐예요? 비품이죠. 그래서 카드로 샀으니까 매입에 카과, 현과. 그 다음에 삼양전자 차변의 비품 600이에요. 왜냐면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항상 그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기억나냐 안 나냐. 그 다음에 무슨 카드요? 삼성 카드. 그리고 입력해 놓으신 것 중에 요거 맞았는지 틀렸는지 궁금해.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앞에다가 그 분계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몇 월 며칠께 궁금하다. 근데 어차피 세무 때는 거의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혹시 제가 분계 안 넣고 분계만 적어드렸는데 분계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분계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4번은 수정인데요. 요거는 2번하고 3번이 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분계 문제잖아요. 둘 다. 그래서 분계만 연습하시면은 요 파트는 해결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어디 갔냐? 8월 1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일반 전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현금 영수증하고요. 세 번째 줄에 매입세 공지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일반 전표에 들어가야 된다.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야 된다.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요 문제는 일반 전표 삭제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다 뭐 하자? 입력하자. 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한 개씩 보시면 일단 8월 17일 날 매입에 여기 보시면 현금 영수증이니까 뭐예요? 현과.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모두 판다. 그 다음에 비품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품 200, 그 다음에 세금 20. 왜냐면 거기 220만원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뭘로 보셔야 돼요? 포함으로 보셔야 돼요. 별도의 얘기 없으면.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요? 220.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그 다음에 비품 처리하는 이유는 그것도 거기 써 있어요. 회사는 이를 뭘로 처리하실 거래요? 비품으로 처리한다라고 거기 보시면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월 25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어음대금 조기 상환. 그래서 일단은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 돈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얼마 들어온 거예요? 2,500. 근데 확인해 봤더니 외상매출금은 얼마였대요? 1,500. 그래서 거래처는 마산. 그 다음에 초과대금은 어음 때문에 돈 받은 거래요. 어음 때문에 돈 받으면 무슨 어음? 받으러. 어음 때문에 돈 주면은요, 지급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시면 좋습니다. 지금 돈 받았잖아요. 어음 때문에.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마산. 그리고 세무 가서도 분계 연습은 계속 합니다. 왜냐면 세무에도 분계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분계 연습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계속 하긴 하는데 어쨌든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상하시면은 꼭 질문하시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결산에서 하셔야 되는 건 항상 요게 먼저예요. 1번 수동, 2번 수동, 3번은 뭐요? 자동. 감가상각은 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항상 먼저 분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다음 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으로 회계 처리.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한다 그랬고, 수익하고 비용은 올해로 끝이고 내년엔 얼마로 시작한다고요? 빵.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 거고요. 수익 비용은 언제 거예요? 올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계산을 2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180만원 곱하기 8월 달부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12분의 몇이에요? 5예요. 8, 9, 10, 11, 12에서 5입니다. 그래서 180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75만원 나와요. 75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게 올해 거고요. 그러면 내년 거는 100 얼마예요? 5만원. 왜냐면 다 해서 180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6만원 곱하기, 여기도 12분의 몇이에요? 5예요. 왜냐면 날짜는 똑같잖아요. 12분의 5 하시면 65만원은 올해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90 얼마예요? 1만원. 그래서 일단 요걸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날짜 계산할 줄 알아야 그 날짜에 맞춰서 구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짜 계산 잘 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요거 가지고 분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올해 것만 줬나요? 내년 것까지 줬나요? 내년 것까지 줬죠. 우리 내년 것까지 준 거를 무슨 비용이라고 하세요? 성급 비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급 비용. 그 다음에 내년 게 196만원이에요. 위아래 한 번에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따로따로 처리했다 그래서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급비용 105만원, 성급비용 91만원 요거까지는 맞게 해줘요. 그 다음에 저기 제조가 500번대죠. 그래서 500번대 보험료 105만원. 왜냐면 성급비용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년 거는 차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800번대 보험료 91만원. 일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 말고 이제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모르겠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감소시키세요. 거기 지금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용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지문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써 있으면 올해 거 쓰는 거고요. 수익 비용이라고 써 있으면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지문에 비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언제 거 적는다? 내년 거 적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요거는 단순하게 가야 돼요. 그냥 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나는 이해하는 게 편해. 그러면 계속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어쨌든 동그라미를 맞게 설명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요렇게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정답은 뭐 답만 맞으면 그게 정답이니까. 근데 요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봐주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요, 저기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인데 여기는 잡이익이에요. 왜 잡이익이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많대요. 맞죠? 많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뭐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됩니다. 일단 현금 과부족이 5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더니 30만 원 찾았어요. 외상 매출금 얼마요? 3지. 요게 대변인 이유는 난 이제 돈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을 거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은 자산의 뭐예요? 감소. 그래서 작아지는 거고요. 라고 첫 번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 20만 원은 원인을 밝혔대요? 못 밝혔대요? 못 밝혔대요. 그러면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인데 여기는 잡이익입니다. 왜 잡이익이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돈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돈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결산은 본인이 문제 풀면서 아니면 답 보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얘는 절대로 그냥 많이 본다 그래서 맞추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 다음에 자동은 여기입니다. 여기로 오세요.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감가 치면 두 개가 있어요. 무려. 그래서 위에 일반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요? 500번대. 그 다음에 밑에 그냥 감가상각비는 몇 번대요? 800번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어디 갔냐? 500번대는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고요. 기계장치죠. 그래서 기계장치 가서 18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여기 그냥 감가상각비 가셔서 거기는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에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점표 추가. 요거 안 누르면 요거 꼭 보고 나가셔야 돼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자동 결산분계 완료. 그래서 요거 꼭 보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회를 해봐야죠. 그래서 조회 보시면은요. 문제 6번은 조회. 1번 현금으로 지급한 차량 유지비죠. 차량 유지비는 계정 과목이에요. 분기할 때 쓰는 거. 요것만 요렇게 딸랑 나올 때는 여기가 편해요. 월계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나오면 어디요? 거래처 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세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이 패턴에 안 맞아요. 주민등록번호는 여기 가야 있어요. 세금계산서 어디요? 학교표.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부가세 나오면 이렇게 세 가지라 그랬었잖아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매수나 개수일 때는 세금계산서 뭐요? 합계표. 그 다음에 자세일 때는 매입 매출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모르겠으면 이건 최후의 방법이긴 합니다. 정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다 뒤져야 돼요. 세 개를 다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100% 다 그 패턴에 맞지는 않거든요. 한 10번 나오면 한 9번 정도는 그 패턴대로 나오는데 이게 또 시험 내시는 분들이 그 패턴을 일치 안 시킬 때가 있어요. 뭐 그건 뭐 그 3번 문제 네.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나와서 네. 그래서 세금 네, 그렇게 가셔도 돼요. 네. 왜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전자인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셔도 지장 없으세요.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여기죠, 월계표. 그래서 월계표 가셔서 왜 여기로 가셔야 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있거든요. 여기 현금 얼마인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예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56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워낙 많이 나와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맞추세요. 왜냐면 거래처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3월 며칠이요? 31일.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명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엔터.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지금 뭐 물어보셨어요? 가장 큰데.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큽니다. 주식회사 어디요? 유민. 주유민의 5,070.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자 나오면 어디로 가셔도 돼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가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전자인지 아닌지 안 나와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세금계산서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자인지 아닌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고 합계표예요. 그래서 전자 나오면 합계표로 가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전자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세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발급이라고 나오면 매출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누가 발행해줘요? 매출자가 발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있죠. 주민등록 발행분. 그래서 공급가액 얼마예요? 500만 원.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요. 그 1시간 안에 이것도 포함이에요. 요거 있죠. 답안 넣는 거. 답안 넣는 것까지 포함해서 몇 시간이에요? 1시간입니다. 이거 별도로 시간을 주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세요. 그거 프린트 뽑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